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0년 3월 고2 전국 연합 모의 학력 평가인데요. 사실 이제 3월 달에 봐야 되는데 4월 달에 치르게 됐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과학 1은요. 실제로는 생명과학 1 과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내용만 문제를 발췌해서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과목명으로 지금 본 겁니다. 사실 이건 생명과학 1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내용만 발췌한 거니까요. 3월 고2 물화생지의 모의고사는 실제로는 다 합치면 그게 바로 통합과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세포호흡이라는 게 숨쉬기가 아니라 광합성의 반대말이야.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리보솜에서 뭐 하죠? 리보솜에서 하는 건 단백질 합성이에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해주는 것은 바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연결을 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바로 리보솜이죠. 네. 그것만 알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고 2번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헤모글로빈이 단위체이다. 그래서 단위체는 자 헤모글로빈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헤모글로빈은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고요. 그 단백질은 뭐의 복합체냐면 아미노산의 복합체예요. 아미노산의 복합체입니다. 아미노산이 단위체예요. 얘를 연결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연결해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탄소화물에는 탄소로 된 화합물에는 여러 개가 있죠. 탄소로 된 화합물에는 예컨대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했던 단백질, 또 탄수화물, 지질, 뭐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탄소화물이에요. 단어 잘 읽어야 돼. 헤모글로빈은 탄수화물이다 그럼 틀리지만 탄소화물이야. 그중에 이제 단백질이죠. 그럼 단위체 A는 바로 아미노산일 거고 A와 B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은 COH의 카복시기와 NH2기 아미노기 사이에 물 빠지면서 결합하는 바로 일종의 탈수 결합이고요. 그 탈수 결합의 특별한 명칭이 바로 이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카복시기와 아미노기 사이에 물 빠지면서 결합하는 그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3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 다양성은요. 뭐뭐 얘기죠? 생물 다양성에는 일단 종다양성 나와 있네요. 생물 종다양성.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그다음에 가지각색의 생태계가 존재하죠. 생태계 다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또는 유전자 다양성이 있죠. 따라서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 맞고 사람마다 눈동자의 색이 다른 것은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종다양성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같은 종인데 유전적 다양성이고 생태계 다양성은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그건 이거죠.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이거고 여러 생태계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생태계 다양성. 답은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네. 자, 4번. 그림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다. 우리 효소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잘해야 돼.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은 반응의 진행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진행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선을 보니까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건데 뭔가 점선은 더 조금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B고 요건 이제 A예요. 그리고 Y값은 에너지. A는 효소가 있을 때이다. 효소가 있을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반응물, 여기 생성물 에너지, 여기 활성화물로서 바로 얘하고 얘 꼭지점 사이의 이 거리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크기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잖아. 이게 틀린 거고 활성화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이니까.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야 반응을 잘 하는 겁니다. 효소를 넣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반응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야. 산이 높으면 넘어가는데 힘들잖아. 근데 산이 낮으면 터널을 뚫거나 산을 깎아주면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효소의 기능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됐죠?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5번. 어떤 동물의 털이 갈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특정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효소도 여러분 단백질입니다. 유전자에서부터 효소를 만들고, 자, 이 유전자는 일단 DNA의 염기 서열이에요. DNA의 ATCG 순서, 염기 순서, 염기 서열이고, 그게 이제 RNA를 거쳐서 이게 전사예요. 이게 전사고요. 그다음에 단백질로 됩니다. 이게 번역이에요. 그 단백질의 일종이 지금 효소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돼 있어요. ATCG 순서고요. 가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자, 이게 전사입니다. 이거 DNA 염기 서열, DNA 가지고 RNA 만드는 것을 이제 전사라고 해요. 이게 전사고. 그다음에 이 동물의 털색은 형질이다. 털색이 어떠냐?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해요. 그래서 갈색이 된대요. 이 효소가 어떠한 물질을 바꿔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주고 멜라닌을 합성하고 그 멜라닌에 의해서 갈색 털이 나타나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갈색 털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형질이야. 형태와 성질의 줄임말. 모양이잖아. 갈색이라는. 다 맞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사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3번이에요. 이게 지금 1, 2, 4, 5는 사실은 생명과학 원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생명과학 원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DNA 단위체이다. DNA 단위체 뭐야? DNA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DNA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렇죠. DNA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자, 지금 여기에 오각형이 하나 있죠? 이게 디옥스리보스죠. 그 다음에 인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질소 염기가 있는 겁니다. 질소 염기가 있는데 이 질소 염기 종류가 ATCG죠. 그렇죠. 우리 DNA 경우는 이건 디옥스리보스. 디옥스리보스. 그 다음에 이거는 ATCG죠. RNA 경우는 AUCG고 DNA 경우는 ATCG입니다. 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다. 오케이, 단위체.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고 녹말을 쪼개면 포도당이듯이. 알았죠? 자, 기억은 당이에요. 이거는 5탄당이라고 5탄당. RNA 경우는 리보스. RNA 경우는 리보스라고 그래서 RNA는 RIBOSE. DNA는 디옥시리보스. 산소를 뺀 리보스. 리보스에서 산소를 뺀 거죠. 리보스의 화학식은 C5H10O5입니다. 우리 포도당은 CHO 써놓고 6, 12, 6이고요. 그다음 리보스는 55의 탄수화물이에요. 이거 일종의 탄수화물. 유라실은 니은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유라실은 RNA의 질소염기입니다. RNA는 AUCG, DNA ATCG예요. 그렇죠? 오케이, 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자, 이거는 3번이고요. 자, 그다음 7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 B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포도당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말이죠. 인지질층을 지금 직접 통과하고 있어요. A가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인지질의 이중층 여기를 직접 통과하고 있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지금 위에는 4개가 있고 밑에는 1개가 있는데 일로 통과하죠. 이런 건 뭐냐면 O2나 CO2나 지질 같은 그런 극성 물질들이 이제 무극성 물질들이에요. O2나 CO2나 지질 같은 무극성 분자들이고
그다음 여기 지금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있죠.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이 물질 B는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것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긴 해요. 이건 지금 누구였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극성 물질들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따라서 A는 포도당이다. 이건 포도당 될 수 없어요. 여기는 O2나 CO2나 지질이고요. 기억은 단백질 수송체입니다. 네. 이거는 단백질 수송체죠. 이거는 단백질 수송체고. 다음 기억을 통한 B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단백질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확산이야. A도 지금 4개가 있는 데서 하나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고 B도 4개가 있는 쪽에서 하나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둘 다 바로 확산이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일단 8번. 표는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군집, 개체군, 생태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먼저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된다.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는 개체군이야.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건 개체군이고 동종물이에요. 동종물이. 그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을 포함하면 그건 생태계죠. 네, 그거는 생태계입니다. 온도, 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요, 이건 생태계고. 그다음에 다는 그럼 나머지가 군집이겠네.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거야. 개체군의 집합.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population, community, ecosystem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가는 개체군이다. 맞고요. 분해자는 기억에 해당된다.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이야. 비생물적 요인은 물, 뭐 공기, 햇빛 이런 거죠. 다는 여러 종의 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 여러 종의 개체군의 집합이란 말이야. 그치? 기억 지그시네. 답은 3번. 자, 9번. 그림 어떤 모기 개체군에서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 기억과 살충제 내성이 있는 모기 니은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모기가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보다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가 95%나 됐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가 95%, 내성이 있는 모기가 5%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충제를 사용하니까 그거에 적합한 놈만 90%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살충제에 내성이 없는 놈은 죽어도 확 줄어서 10%로 줄었단 말이야. 일종의 이게 뭐야? 네, 자연선택. 내성세균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T1일 때 여기 T1인데 이 개체군에는 살충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게 뭐냐면 또 변이라는 단어 좀 여러분 헷갈려 할 텐데 그냥 표현형의 다양성을 변이라고 그래. 변이라는 건 표현형의 다양성이야. 여러 종류가 있다. 봐봐. 내성 있는 놈, 없는 놈. 그거 있잖아요. 다 변이가 있었죠. 살충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더 늘어났잖아. 이건 살충제 내성 있는 모기들이었거든. 그 다음 T1에서 T2 자연선택이 일어난 거야. 살충제라고 하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얘는 적합해서 살아남은 거니까. 오케이, 답은 5번이다. 10번. 생태계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종이며 이 중 두 종은 생산자이다. 종 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높다. 그럴 것이 가는 그냥 A, D, G로 아주 단순해요. A, D, G로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나에서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F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G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로 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D로 가고 그다음에 얘가 다시 G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B가 이거 생산자죠. E로 갔다가 E가 G한테 먹히기도 하고 H한테 먹히기도 하고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와 B는 더 이상 먹는 게 없어요. 얘가 먹는 게 없이 그냥 먹히게만 하죠. 그럼 생산자예요, 이거. 그죠?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고요. 가에서 D가 사라지면 G가 사라진다. 여기는 얘가 사라지면 먹이가 없어지니까 얘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금방 파괴돼 버려요. 생태계 평형은 가가 나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아니죠. 얘가 더 안정적이죠. 이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종이 많고 먹이 사슬이 복잡하여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하고
이건 불안정한 거야. 그렇지. 여기는 안정, 여기는 불안정. 됐어?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 기억 니은이. 자, 11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O2와 CO2 중에 하나다. 자, 포도당과 그다음에 무엇을 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니까 세포호흡을 하니까 H2O와 그다음 니은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억은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여기 니은은 CO2예요. 니은은 CO2다, 맞죠?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이 환원된다. 자, 이거는 약간 좀 화학적 요소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산소가 결합하잖아. 그럼 산화되는 거야, 산화. 일종의 산화야. 그렇죠?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C6H12O6가 이산화탄소로 될 때 잘 보면 탄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이 6대6, 즉 1대1인데 산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환원이요. 그러지 말고 탄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이 1대1이었는데 여기서는 탄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이 1대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던 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로 산소가 늘어났으니까 이건 산화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산화된 거고 세포 활동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체온 유지에 사용하기도 하고 생명 유지에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됐죠? 답은 이건 3번이에요. 됐어? 자, 12번. 표는 지질시대 ABC에 번성했던 생물의 예를 그림은 A의 번성했던 생물 화석을 나타낸 건데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중에 하나다. 자, A, 지질대 B, C가 있는데 여기 공룡이래요. 공룡. 공룡이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고요. 옆에 있는 이 화석은 뭐냐면 이거 무슨 바퀴벌레처럼 생겼네. 그죠? 이렇게 가지고 바퀴벌레처럼 생겨서 막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예요?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그렇죠? 삼엽충입니다. 삼엽충. 삼필갑부 해서 이건 삼엽충으로 고생대. 중생대는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시조새 해가지고 이거는 삼엽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C는 이제 신생대가 되겠네. 여기는 신생대가 되고 이 신생대의 화석 표준 화석은 이제 화폐석, 또 맘모스 또는 매머드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따라서 A는 고생대이다 맞고 B에서 인류가 출현한 인류는 포유류긴 하지만 여기서 출현한 신생대에서 포유류가 출현한 시기는 B고 원류 인간과 원숭이들이 출현한 시기는 C예요. 암모나이트는 기억이 해당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갈 화석 아닙니다. 암모나이트는요. 여기에요. 여기. 암공시.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거 암모나이트. 그렇지? 오케이. 여기 화폐석과 맘모스 또는 매머드를 얘기하면 돼. 화맘 또는 화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자, 13번.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서 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 빛이 셌더니 광합성을 잘합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못합니다. 뭐 이런 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요. 다시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오히려 반작용이야. 반작용이고 그다음에 비생물이 즉 무기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 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거는 작용의 예야. 빛이 셌더니 식물이 광합성을 잘합니다. 물이 너무 없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런 게 작용이고 반대로 식물이 광합성을 잘하니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거. 지렁이가 사니까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져서 구멍이 뽕뽕뽕 잘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막 여우가 북극 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것은 이건 결국은 추위 또 더위가 그 여우의 귀 모양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귀와 몸집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바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용. 그게 이제 니은이죠. 니은 그러니까 요거고.
지렁이에 의해 이거 나왔네. 지렁이에 의해 토양 통기성이 증가하는 건 지렁이가 토양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기억이죠. 뭐 다 틀렸네. 물은 선인장의 잎이 가시 형태로 변한 것과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선인장 가시 모양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잎을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말을 막아주게끔. 그렇죠? 물은 비생물적 요인이고요. 결국 이게 작용이었던 거야. 작용. 물이라고 하는 환경 요소가 건조함이 선인장에 영향을 줬으니까. 됐지? 그리고 답이 2번이네요. 2번. 됐죠? 자, 칠판 좀 조금 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14번. 탄소순환에 관한 거예요. 탄소순환. 자, 사슴이 식물의 잎을 먹는다. 그다음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미생물에 의해서 낙엽이 분해된다. 잎에서 광합성하려면 기억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유기물로 합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사슴이 식물의 잎을 먹으니까 니은에서는 이 식물에 있던 포도당을 이제 사슴의 유기물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 미생물에 의해서 낙엽이 분해되는 건 또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또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자, 기억에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이게 공기에 있던 거잖아. 공기에 있는 거니까 기권이지. 그리고 이 포도당은 바로 생물체 내 식물 속에 들어간 거니까 바로 생물권으로 이동한 거예요. 다음 니은에서 탄소가 유기물의 형태로 식물에서 사슴으로 이동한다. 자, 맞죠? 그다음 디귿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여기 CO2가 생기는 거야. 분해하는 거니까. 됐지? 이게 당연히 포도당 같은 거를 우리 잎에 있는 포도당 또 이걸로 단백질 만들었을 거예요.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사슴이 먹은 거니까 유기물 형태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같은 유기물을 뜯어 먹는 거야. 답이 5번이죠.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화학반응 실험이다. 시험관 1과 2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반응을 관찰하였다. 자, 이제 실험을 보면 1과 있고 2가 있는데 과산화수소라는 것이 이제 H2O2예요. 그렇죠? H2O2가 15mg가 있고 증류가 5mg가 있고 그다음에 감자즙이 있어요. 감자즙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감자즙에 들어있는 건 카탈레이스예요.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효소가 들어있고 그게 여기 O. 자, 그러면 가의 결과 1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2에서는 기포가 발생했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카탈레이스가 바로 얘를 분해하면 H2O2가 분해되면 H2O와 산소 거품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로 됐어? 자, 따라서 그 기포에는 산소가 있는 거야. 이 산소가 있는 거고 다의 결과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에서 보면 기포의 발생이 끝난 2에다가 여기 지금 근데 감자즙에 여러분 효소가 다 사용되고 고갈됐을까? 효소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효소가 있잖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이 효소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반복 사용 가능해. 반복 사용 가능하니까 오케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땡.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바로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감자 말고 무를 잘라 넣었다. 또 콩팥을 잘라 넣었다. 또 간을 잘라 넣었다. 이런 것들이 다 카탈레이스 실험이에요.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와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가는 적혈구를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바로 이제
소금물에 넣어서 수축이 일어난 거죠. 왜냐면 고장액에 들어가니까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는 물이 들어와서 터진 거예요. 나는 물이 들어와서 터진 겁니다. 펑 터진 거니까 이거는 증류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저장액에 집어넣은 거지. 이거는 저장액. 이거는 고장액. 자, 가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다. 아니죠? 증류수에 넣은 건 이거죠. 터진 거. 이거는 소금물에 집어넣은 거. 더 진한 소금물에. 가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가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 거죠. 그다음 나에서 삼투가 일어난다. 나는 삼투. 다 삼투가 일어난 거야. 여기도 물이 빠져나가는 삼투가 일어났고 여기도 물이 들어가는 삼투가 일어난 거야. 됐지?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 남세균이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광합성하는 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렇죠. 사이아노. 빅테리아 박테리아. 자,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대기 중에 공급되면서 오존층이 생겼다. 왜냐면 이게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 걔네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오존이 되는 거야. 그거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자외선을. 알았지? 자외선을 받아서. 그다음 남세균의 활동으로 퇴적물이 여러 층 겹쳐서 화석을 이뤘다. 바로 이걸 가지고 화석을 만들면 이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화석인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화석입니다. 약 38억 년 정도 된. 오, 그게 바로 암기로 나오네요. 디귿에. 기억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광합성이라는 게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 유기물 만드는 거니까 포도당 유기물이 화학 에너지란 말이에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 니은으로 인해 육상 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요게 바로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고생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고생대 때 육상 생물의 출현을 나타내는 거야. 고생대 육상 생물의 출현. 고생대 때 육상 생물의 출현. 됐죠? 그다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디귿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됩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면요, 이렇게 고립화된 서식지에 통로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커지는 거야. 그치? 생태계가 커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건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생물 다양성이 이 생태 통로라는 단어 꼭 알아도 고립화된 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태 통로는 고립화된 곳을 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수록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의 종류 수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수록,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수록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도 줄어들지. 생물이 줄어드는데, 생물 종이 없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음식으로 먹을 거라든지 뭘 할 게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죠. 되게 유명한 람사르, 이집트의 람사르 지역에서 협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습지를 보호해주는 협약이야. 습지를 보존하자. 아주 습지를 많이 개간해가지고 농지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지만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또는 유전자 다양성, 그다음 생물 종 다양성, 그다음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따라서 이게 증가하면 생태계 다양성도 증가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C만 맞네요. 2번입니다.
그림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AUCG가 RNA의 정보예요. 그래서 DNA에 있는 기억이 있었고 세 개가, 그다음에 AGG, TGC, 그다음에 뭐가 쭉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ACG 이렇게 있고, 그다음 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UAC, 그다음 물음표가 있고, 그다음 ACG가 있고, 그다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B가 있고, 그다음에 니은이 있고, 그다음 D가 있고. 가는 RNA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건 DNA의 ATCG 순서였고요. 이건 이제 U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RNA입니다. DNA에서 RNA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죠. 전사. 그다음 단백질 스몰 b가 이제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간 RNA 맞고요. 기억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제 잘 봐봐. 여기 지금 이게 ACG, ACG로 똑같죠? 그럼 이걸 가지고 본떠서 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걸 본뜬 거. 이게 주형이에요, 주형. 이거에 상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상보적이 뭐가 상보적이 되냐면 여기는 DNA니까 TCC예요. 그럼 얘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 물음표는 UCC입니다. UCC. T 대신에 U예요. 그럼 결국 얘하고 얘도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TAC고 그럼 얘는 또 그거에 대한 상보적으로 답은 ATG인 거죠. 알았죠? ATG인 거죠. 틀렸죠? 니은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은 결국은 RNA 이걸 읽은 거야. UAC를 읽으면 B죠. UAC를 읽으면 B고, 그다음 ACG를 읽으면 D죠. 그럼 이거 읽으면 돼요. UCC. UCC를 읽으면 됩니다. UCC를 읽으면 되니까 그게 A네요. UCC는 A네요. 됐죠? UCC는 A. 됐어? 따라서 UCC는 A니까 B, A, D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지? 그 답은 4번. 그림 어떤 생태계에서 A, B, C, D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이다. A, B, C, D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D가 생산자죠, 생산자. 얘 에너지량은 1000. 그다음 C가 1차 소비자. 얘 에너지량은 100. B가 2차 소비자. 에너지량은 20. A는 3차 소비자. 결국 최종 소비자죠.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에너지량은 5. 자, A는 3차 소비자. 생산자 1차, 2차, 3차 맞잖아. D의 에너지는 모두 D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랬는데 D의 에너지가 있는 게 모두 얘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사 탈락량도 없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고사 탈락량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얘의 생명활동에서 버려지는 거죠. 분해자한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D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일단 호흡량도 있는데 호흡량은 생명활동으로 봐야 되겠고 남은 순생산량 중에 일부를 이제 고사 탈락 가능하죠. 이건 버려진 겁니다. C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B에서 A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보다 적다. C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20이지 뭐. B에서 A로 이동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 이건 5잖아. 그때 읽으면 되는데 뭐 효율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네. 그죠? 이 양이 이거보다 많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효율.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그래서 얘의 에너지 효율은 얘분의 얘예요. 20분의 5.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25%. 그다음 얘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20. 그러니까 20%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A 에너지 효율은 10%가 되는 거죠. 1000분의 100 이렇게 되니까. 됐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안 받지만 에너지 효율까지도 좀 따질 줄 알아야 돼. 답이 1번입니다. 자, 됐죠? 자, 아마 이제 진짜 생명과학 원이 조금이라도 진도가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건요. 아마 6월 달에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3월에 치러진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는요. 물리학 원, 화학 원,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이 모두
사실 원과목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통합과학에 있는 물화생지를 발췌해서 각각 따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풀면 2학년들이 각각 원과목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통합과학에 대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봐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월 달에는 정말 생명과학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박선우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